일상에서 메모를 다 하시죠? 저는 주로 이제 휴대폰에 일정에 관련해서 많이 메모를 하는 편이고 평소에 메모는 이렇게 촬영 다니거나 할 때 맛집을 가면 요거 기록해놔요. 제일 중요한 메모. 인류가 보존해야 나중에라도 됩니다. 혹시 근처 오면 여기 한번 다시 와야지. 네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사를 많이 해서 그때그때 저의 감정 아니면 대화했을 때 마음에 드는 문구 이런 거를 항상 수시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음성 메모도 하고 기록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하루 마지막에 루틴이 메모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기 때부터 일지를 썼거든요. 운동일지? 썼기 네. 그러니까 원래 농구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기는 못 써도 운동일지를 써가지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써요. 사실은 메모 기록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요게 핵심 포인트야 라는 걸 운동선수들은 메모 기록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미세한 차이 걔를 메모 기록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작업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 기록을 엄청 잘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했어, 메모는 했어. 기억이 안 났던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 아까 맛집 적어놓고 오늘 뭐 먹으러 어디 가지? 이렇게 그 근처 갔다가 까먹고 또 어떤 때는 와서 또 먹어봤는데 여기 익숙한데? 그러면 언젠가 메모한 적이 있었던 집이 있어. 근데 메모했던 걸 자체를 까먹을 때도 있어 가끔은. 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잊어버리는지 메모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기록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록에 남겨두는 거, 메모 기록의 핵심 효용이라고 생각하죠. 얘는 안 해도 돼. 이거 나 잊어버릴 거니까 지금부터 쓸 거야 하고 메모를 하는 순간 잊어버려라 하는 의식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빽빽이. 빽빽이 기억하시죠? 깜지 얘기하시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 거의 베끼듯이 노트에다가 빽빽 쓰는 거. 그거 우리가 빽빽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빽빽이는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 생각 없이 꾹꾹 눌렀었어. 의미 있어 없어? 없죠. 표층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당연히 메모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거야.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적기만 해서. 그리고 이거 회사에서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상사가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상사가 말이 많아. 지시를 한 번 하면 한 20분이 걸려. 한 5분만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죽으라고 써. 토시 하나도 안 놓치려고. 상사가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과 일치할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말을 엄청 수려하게 해도 마음속과 말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책상에 가서 앉아가지고 20분 들었는데 노트로 3쪽이야. 얘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마음은 여기 있어. 말에 의해서 한번 바뀌었어. 쓰면서 한번 바뀌었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거리는 점점 멀어. 원리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속기하듯이 하는 기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는 이렇게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야. 그의 마음속을 계속 주목하는 거야. 저 마음에 무슨 마음이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왜냐면 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말을 믿지 마세요. 말은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자꾸 들여다보면 상대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핵심만 들으시고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키워드 넣어주고 걔를 이제 자기식으로 또 구조화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6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는 의사결정이 됐고 나머지 3가지는 아직 지속 논의가 필요함. 이렇게 해서 딱 제출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회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컴퓨터 생각을 해보시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죠? 입력하고 그 안에 저장 장치에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프린터 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메모가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좋아. 인풋. 그러면 우리 여기 잠재성에 저장됩니다. 걔를 끄집어낼 때 메모하면서 끄집어내면 훨씬 잘 끄집어내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쭉 봤어요. 저거 좋네.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이해하고 자기화한 것을 바로 메모하는 명시화의 기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록의 유용성을 제가 기록학에서 엄청 강조하는 것으로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뇌에 각인시키는 거. 얘가 기록의 첫 번째 효용이에요. 기록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해야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기록의 효능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효능은 내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랑 싸웠어. 속상해. 사흘이 지났어. 계속 속상해. 네. 그런데 정말 이거 부부지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 왜 싸웠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가슴에 막 감정으로만 남아. 맞아요. 왜 싸웠지? 맞아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어떻게 건넬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싸우자마자 바로 제 그거를 메모장에 써요. 독하다. 이거는 우리 혜정이한테 박수 쳐줘야 돼. 이런 걸로 박수를 받다니. 이럴 수가. 네.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죠?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왜 싸웠지? 직접적인 싸움의 원인을 썼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1안, 2안, 3안이잖아. 1안은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할까? 2안은 뭘까? 뭐 장단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액체 상태 같은 거예요. 감정만 강하게 남습니다. 근데 얘를 메모를 함으로써 이 속에 있는 거를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감정이 이성화된다 그럴까? 맞아요.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속상한 이 상태가 어떤 실천 행동의 방향성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죠. 세 번째가 잊어버렸을 때 끄집어내서 보는 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저한테 교수님 그거 체계적으로 착착 분류하고 심지어는 막 목록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면은 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막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시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까 뭐 맛집 얘기 재밌게 우리가 들었지만 내가 맛있어 했던 집이잖아요. 걔를 펼쳐 맛있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한 기록을, 내가 한 메모를 걔를 펼쳐보고 표정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자기가 한 기록을 계속 펼쳐보는 행위까지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들, 여러분들이 하신 좋은 감정들, 여러분들이 느낀 기가 막힌 감각들 그게 여기에 그대로 자리할 수 있어요.